가치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가능성이 혹시 있나? 매수는 기술이지만 네. 매도는 예술이다. 오. 일론 머스크라고 아세요? 그럼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에 만약 제가 갑자기 저 화상 갈 테니까 네. 한 2,000조 원만 땡겨주세요 이러면 이 주식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좋은 주식도 없고 네. 어떨 때는 안 좋거든요. 네. 얼마를 대체 이루신 거예요? 예술가 중에 상당수가 이 도박을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는 알았소다. 얼마 전에 여의도의 뽕피드 센터가, 뽕피드 센터 맞죠? 퐁피두는 아닐 겁니다. 프랑스어니까. 뽕피드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왜 뽕피두 센터가 여의도에 등장했는지, 왜 개관했는지, 그리고 현재 거기서 뭘 전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츠인유 이세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떤 방송인지는 알고 오셨죠? 물론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이제 주식 투자랑 거리가 먼 분.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진짜 그 말씀을 좀 해봤는데 네. 정말 거리가 멋이더라고요. 요즘 주식 투자 아주 긴장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멀리 가보는 오늘. 근데 사실 미술하고 네. 주식시장하고 네. 꽤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미술하고 돈이랑은 네.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예술가 중에 상당수가 이제 도박을 좋아합니다. 그 어떤 현대 미술의 어떤 그 본고장인 네. 어떤 코어였던 파리, 네. 파리가 옛날에 유럽에서도 네. 주식 투기에 거기가 가장 격렬한 곳이 파리였습니다. 그래요? 파리 사람들이 네. 독일군이 진격해 오는데도 네. 주식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혁명의 도시면서 네. 도박의 도시면서 네. 예술의 도시인 파리. 또한. 그 파리에 있어야 할 네. 뽕피두가 네. 왜 한국에 온 건가요? 네, 일단 파리 그 퐁피두 말씀하신 본관이 지금 퐁피두 센터 한화라는 이름으로 네. 서울에서도 그곳에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작년 9월부터 2030년까지 해서 이 본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고치는군요. 네. 오래되기도 굉장히 했고. 오래됐죠. 77년인가 79년에 개관했을 77년에. 텐데. 네. 그리고 올해가 한불 수교 또 140주년이기도 하고요. 여러 그래요? 가지로 좀 이제 뭔가가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수교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 거 가져간 건 좀 돌려줬나? 몇 개 돌려준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돌려준 것도 있다고 제가 알겠는데 네. 그 이참에 좀 같이 네,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정말 대본대로 안 하시는군요. 네,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네. 내용은 이제 그쪽으로 잠깐 옆으로 예, 갔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뽕피드 센터가 수리를 하면서 네, 그렇죠. 한국으로 오고 그 한화 뽕피드 네. 센터로 좀 오고 네, 일부 작품들이 나머지는 뭐 상해로도 좀 간 걸로 알고 있고. 상해 분관이 네.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가 있기도 네. 하고요. 여러 군데 이제 세계 각국으로 좀 반출을 시켰습니다. 수장고에 그냥 넣어두기보다는 이들의 네. 입장에서는 네. 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보관료를 좀 받나요? 빌려오는 돈을 네. 또 주는 것이고 퐁피두라는 이름을 쓰는데 또 네. 따로 별도의 돈을 또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뭔가 트레이드마크인 건가요? 그쪽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퐁피두의 이름을 우리가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가 내가 이제 얼마를 썼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업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4년 계약에 280억 그래서 연간으로 퐁피두의 이름값만으로 한 70억 정도를 이야. 지금 지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네. 파리로 갔습니다. 네. 2012년인가 13 이거 기억을 못하면 안 네.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퐁피드 센터를 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갔는데 네. 알고는 있었는데 네. 막상 보니까 너무 이 외관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들어갔을 때는 좀 좋았는데 네. 제가 그때는 생각 안 했는데 갔다 와서 왜 뽕피드라고 부를까? 네. 이상하잖아요. 네, 네. 뭔가 그 뜻이 있나 찾았는데 네. 대통령 이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대통령 기념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술이라서 저는 네. 무슨 예술가도 아니고 정치인의 이름을 네. 붙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뽕피드 센터 이름 빌리는데 70억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예, 또 세계적인 미술관이기도 하고 신혼여행 가셔서도 이제 퐁피두를 찾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관광객들이 여행을 가면 미술에 네. 딱히 관심이 없어도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까지는 맞아요. 가줘야지 죽는 줄 하는 곳 알았습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셋이 또 좀 멀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뽕피두가 한국에 와서 네. 혹시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오. 6월 4일에 이게 공식 개관을 했어요. 근데 퐁피두 센터 하나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63빌딩 예전 그 아쿠아리움이 있던 자리. 맞습니다. 아세요? 네, 맞습니다. 63빌딩 별관에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퐁피두 개관에 맞춰서 별관을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4일에는 그거를 대대적으로 오픈을 해서 굉장히 트렌디한 아트샵과 뭐 F&B와 세계적인 뭔가 샵들 이런 거 편집샵들 이런 것들이 대거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뷰 데이 때는 이게 오픈을 안 해서 저는 전시에 집중을 했었고 6월 4일 개관 이후에 두어 번 갔을 때는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뭐 야외 정원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과거에 어떤 여의도의 좀 랜드마크였지만 사실 지금은 좀 한물 간 느낌이 있었던 63빌딩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오.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평일인데도. 맞아요. 네. 제가 그 옆에 삽니다. 아. 제가 그 옆에 살아서 네, 호재인가요 혹시? 네. 저한테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불편합니다. 약간. 저는 아, 사람이 개인- 많아서. 어?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러닝을 하려면 네. 그 앞을 지나서 한강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 반바지 입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 계시고 굉장히 많죠, 진짜. 네, 항상 맞아요. 줄을 서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주말에 진짜 많으시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게 아마 큐비즘. 맞습니다. 입체주의. 네. 네. 뭐고?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아 맞아요. 그건데 맞죠? 큐비즘이라는 게 네. 저희가 대충 알고는 있거든요. 네. 피카소라고. 네. 근데 정확히 큐비즘이 뭔지는 네. 몰라요. 네, 네. 큐비즘이 뭔가요? 아, 큐비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카소와 또 조르주 브라크라고 하는 피카소의 동료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미술 사조인데요. 우리가 현대미술을 이야기를 할 때 현대미술의 시초다. 라고 할 때 이 큐비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꼽냐라고 하면은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르네상스 때부터 쭉 미술에서 이어져 오던 게 뭐냐면 평면의 어떤 화면에 평면이 아닌 3차원의 화면을 구현을 하면서 최대한 진짜처럼 뭔가 사실처럼 보이게 공간감과 깊이감 3차원의 어떤 시각을 구현하는 게 지금까지 미술이 과거에 해왔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개발되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미술이 그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미술가들이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하지? 미술은 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큐비즘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는 평면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평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충 그린 게 아니군요. 네. 대충 그렸다는 뭐 평가가 있긴 하거든요. 마치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죠? 마치 유치원에서 아, 그렇죠.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네, 네. 이게 농담이고요. 아, 맞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미술의 문법을 완전히 바꾼 것이 큐비즘이고 그것이 큐비즘의 혁신이고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네. 땐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원래 피카소 굉장히 그림 잘, 그러니까 맞습니다. 완전 똑같이 네, 그리는 네.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네. 그렇게 그리게 됐다고. 네. 당시가 1900년도 초반 7년. 때니까 네. 그때 이제 전쟁도 좀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그런 걸 비판하는 네.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철학이나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법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 게 하나의 진실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단 한 면만을 딱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조각조각 난 어떤 편린들, 파편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나름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실은 사실은 세상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입체주의이기도 합니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도 완전히 좋은 주식도 없고 아, 네. 어떨 때는 좋고 네. 어떨 때는 안 좋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 1월에는 HVM도 못 만드는 몹쓸 회사였어요. 몹쓸 회사는 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였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탑입니다. 단 1년 2개월 만에.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도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주식도 가격을 평가할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가를 평가할 때 어닝이라고 돈을 얼마나 벌어 이것도 있고 그리고 얘들이 주주가치 재고라고 배당을 얼마나 줘.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걸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은 차원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큐비즘에 대해서. 그래서 큐비즘 맞아요. 저희랑 맞아요.
이 전시를 또 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피카소 작품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또 피카소는 워낙 다작을 했던 작가니까 작품의 질이나 뭐 종류도 다양한데 이번에 온 작품들은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대표작들이 왔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좋죠. 다작을 한 이유가 그 위자료 때문이라는 얘기 맞나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래 살았고 뭐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나? 마지막엔 도자기도 뒤지셨다. 맞습니다. 예, 정말 매체를 넘나들면서 했던 사람이고요. 이번에 가시면 굉장히 큰 대작으로 네. 무대 막도 디자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요? 무대 디자인을 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번 그 전시회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피카소를 정말 뭐 거장이다, 세계 최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피카소를 엄청 비웃었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아니 미국 애들은 네. 조금 그런 거 잘 몰라요. 예술을 잘 몰라서 미국 애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유럽에서는 안 그러지 그러려니 않았습니까? 할까요? 네. 미국에서 화나지 말고. 유럽에서는 안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미국에서. 그 근본이 없어가지고 걔들이 뭘 압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될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웃겨. 더우시죠? 여기가 에어컨 안 되는데 그 진짜 덥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뉴욕에 가라. 이런 말을 최근에 비즈니스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네. 교육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최고지 뉴요커들이 이걸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네. 미국은 그냥 군사력이 센 거지. 사실은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 군사력과 뭐 외교 정보 이런 게 좋은 네. 거지. 약간 저는 약간 로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미국은 로마고 네. 군사 국가에 가깝고 네, 네. 정치. 근데 이제 유럽은 그리스 쪽에 가까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배우고 싶은 게 미국보다는 네. 돈은 미국을 쫓아갑니다. 네. 저는 이제 친미주의자라서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쪽이라서.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예술이나 이런 네. 것들은 유럽 걸 좋아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또 옆으로 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 뉴욕에 가라는 네. 말이 거기 가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거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불닭볶음면 그죠? 치킨. 맞아요. 치킨도 팔더라고요 요즘에. 네, 치킨도 장난 그렇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뽕피드루가 저희가 빌런데 네. 70억 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제 파리 거니까. 네, 네. 이번에 한화 뽕피드 센터가 개관하는 건 꽤 오랜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한화하면은 보통 기업 이미지가 뭐가 좀 떠오르세요? 제가 대전 출신이라서 네. 한화하면 아. 이글스인데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네. 어디 팬이세요? LG? 저는 네. 기아. 기아. 그렇죠. 이제 기아 분들은 한화에 그다지 큰 네. 어떤 감정이 없어요. 한화 팬이 되게 좋은 게 모든 야구 팬들이 한화 네. 팬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적대감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화가 기업이 한국 화학이잖아요. 네, 원래 그쵸. 화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산이 좀 많아서 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들 많이 또 떠오르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문화예술을 계속해서 후원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해서 삼성가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이러는데 맞아요. 실은 한화도 만만치 않게 이 오. 그 문화예술 후원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 김승현 회장님의 이 돌아가신 아내분이시죠. 고 서영민 여사가 문화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고 특히 한국 작가들을 외국에 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깊으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고하신 뒤에 이분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영민 레지던시라고 해가지고 재단에서 이런 한국 작가들을 외국에 소개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또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화의 문화예술 사랑이나 후원의 역사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길고 그런 것들이 다 좀 이어져 온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쌓여서 퐁피두를 아시아에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었던 지금의 거군요. 파트너십을 맺고 네. 개관을 하기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번 전시회도 보니까 그 외국 작가들 말고 네. 우리나라 섹션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거는 코리아 포커스라고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한국 작가들의 작품, 뭐 김한기 화백부터 해가지고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했는지를 따로 코리아 포커스라는 그 섹션을 마련해서 지금 전시를 또 따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곁다리식으로 퐁피두의 걸작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작가들을 껴넣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전시를 딱 보다 보면요. 아, 퐁피두 센터 한화의 큰 그림이나 앞으로의 장기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퐁피두라는 이름을 타고 한국 작가들을 세계에 알리는 거. 이게 또 퐁피두 센터 한화의 큰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유튜브 바닥에서도 네. 인플루언서 옆에 가가지고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코인 탄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코인 올라가는 걸 타고 올라간다. 네. 아, 저희 이제 퐁피두 코인을 타려고 네. 우리나라에 진짜 중요하네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 그 제가 한 작가만 꼭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박내연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 작가분이시고 이미 작고한 분이신데 지금 낯서시잖아요. 네네. 처음 들어본 아마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분도 그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대작을 하셨어요. 큰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입체주의 보통 그 작가들, 서양 작가들은 굉장히 똑 떨어지는 선으로 착착 뭔가 칼로 딱 그은 것처럼 맞아요. 예, 이런 선으로 구획된 작품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박내연 작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재료를 써서 농담, 예, 먹의 농담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입체주의적인 그 기법을. 그러니까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만든 거거든요. 한국적인 어떤 것을 만든 거고, 이거를 보고 오히려 이제 서양 분들이 이런 작가가 있었냐. 약간 라고? 충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입체주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잘라서 그렇죠. 단면을 보는 느낌. 네. 거기에 농담으로 그렇죠. 먹으로 경계가 해서. 흐릿해. 예. 그럼 뭔가 되게 네.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퐁피두의 이름을 타고 우리 작가가 세계로 또 진출을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혼자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 왜냐면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서 네. 돈을 잃으면 인생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마음을 되거든요. 달래러 가는 조용한데 아무도 날 모르는데 가고 싶거든요. 예. 근데 전시회 보면은 중간에 소파 같은 게 있고, 네. 원래 이거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소파 같은 게 있고 큰 전시물이 주로 있고 아, 이렇게 네.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게 학습의 효과인지 몰라도 네. 어떻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감정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이거야말로 어떤 문화의 네. 세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분명히 학습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는 그 쪽이에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미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봐서 이해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동시대 미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난해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코드들, 문법들, 해석하는 방법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틀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배우고 익히고 자주 보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 문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듯이 사실은 미술 공부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크로스코나 이런 사람들 그림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미술사를 전공하고 뭐 이랬지만 그랬던 작가가 한두 명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감정보다는 굉장히 학습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또 예, 또 많이 있어요. T세요? T? 맞습니다. 저 T예요. 네. 그런 거 전 그림 잘 모르니까 네. 보고 있으면 이제 주로 돈을 많이 잃었을 때긴 하지만 네. 얼마를 대체 잃으신 거예요? 기가 투자자 할 때는 좀 많이 잃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이 세상이나 이런 게 본질은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나 발현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습니다. 미술은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 민감한 예민한 감수성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주식시장 사람들은 클릭으로 이렇게. 근데 전 돈을 다루고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이 예술하는 분들보다 더 예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감상적이에요. 감상적이에요? 네. 극힐 이건 것 의외다. 같지만 네. 정말 탑 매니저들은 완전 F예요. 이건 일론 의외다. 머스크라고 아세요? 그럼요.
그분 일론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일론 일론 머스크 이제 투자자라고 보긴 그런데 네. 기업가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제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주선? 화성 가는 화성, 거예요. 네네.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세상에 살고 네.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사업가들은 계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다. 뭔가 꽂히면 네. 그거를 가기까지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사업가인 것 같아요. 못 찾아내면 망하고. 맞는 것 같네요, 정말. 한국에 만약 제가 갑자기 저 화성 갈 테니까 네. 한 2,000조 원만 땡겨주세요 이러면 그 양반이 미국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에서 돈이 가장 많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 투자하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술적 열정 이런 게 돈이 없으면 발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어떤 자본의 역할은 한 작가나 한 사조가 뭐 성장하고 자리 잡고 유지하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그 그럼 역할을 하죠. 한국은 네. 지금 주가 지수도 지금 8천이 넘었고 네. 나름 한국이 그 부가 좀 쌓였거든요. 네. 그럼 한국은 이 예술 네. 이쪽에서 네. 뉴욕에서 피카소가 네.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네. 서울에서 한국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제적 자본적 토대가 네.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아. 생각하세요? K아트, K컬처 자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그 높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작년에 실제로 제가 뉴욕의 아트페어에 한국 작가들 6분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연 적이 있는데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 실제로 그게 이제 뭐 판매로 이어지기도 했었고 당연히. 그래서 K 아트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거를 현지에서도 체감을 했었고요. 특히 요즘 보면은 한국 작가들의 기량 자체가 정말 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작가들도 작가들이지만 컬렉터들 있잖아요. 한국 컬렉터들을 그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쳐주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돈을 쓸 사람들이야 아닌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술 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팽창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어떤 갤러리들 손꼽히는 탑 갤러리들이 우리나라에 다 분간을 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이게 한 4년 차인가 뭐 3년 차인 그 프리즈라고 하는 세계 양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프리즈 코리아를 계속 서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안팎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예, 이미 했다. 예.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뭔가 한은 아니고 제가 볼 때 흥도 많고 네.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네. 이제 탈출구를 예술적 감각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감수성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가 음악 말고도 음악은 지금 굉장히 외국에서 알아주잖아요. 네. 글로벌리. 이 미술이나 이쪽에서도 조금 더 뭐 손흥민급의 네. 작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9년이었나요? 그 김한기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억을 진짜요? 네, 100억 넘게 이제 낙찰이 됐을 때 우리나라 작가가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1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미술사가 새로 쓰였다라는 그 뜻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가치, 뭐 그 미술사 자체가 변동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 100억 팔리면 네. 김한기 작가님은 얼마 돌아갑니까? 이게 100억 다 주나요? 일단은 이제 작보를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경매잖아요.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네. 작품을 살 때는 1차 시장, 2차 시장이 있는데 1차 시장은 갤러리 말 그대로. 네. 거기서는 이제 작가의 한마디로 새 제품을 사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갤러리와 작가가 뭐 일정한 분배를 하죠. 예. 근데 2차 시장,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면은 그거는 작가와는 무관해요. 작품의 소유자,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조금 가야 주는 되는 거 것이죠. 없을까요? 뭐 저작권료처럼 이런 거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작가분들은 초기에 이렇게 막 값을 엄청 많이 네. 받고 넘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죠. 만약에 경매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레코드가 쌓여요. 그러면 이제 김한기 작가도 마찬가지고 2차 시장에서 팔린 그 경매가가 작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더라도 작가가 1차 시장에서 팔리는 그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겠죠. 이 경매가에 따라서. 네. 자꾸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작품들. 컬렉터들이 좋은 것이죠. 김한기 작가의 작품을 일찍이 소장하고 있었던 컬렉터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쩌면 곤란하실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 작가 중에서 네. 좀 기대되는 작가들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뭐 가격면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가격 말고 예술적 측면에서. 가격으로 뭐 약간 네. 이쪽 너무 제가 저희 채널에 세속적이네요. 투자 가치 있는 네. 종목은 아니고 작가를 알려주겠다. 네. 더 좋을 것 왜냐면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는 당연히 투자를 생각하고 미술품을 사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 작품이 내가 이제 사기는 샀는데 만약에 리세일을 생각을 안 하고 샀더라도 네. 리세일을 하고자 할 때 수요라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작가가 작품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내놓기가 이게 어렵거든요. 정말 이제 되팔기가 어려운 작품들 이럴 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대표님 되게 네. 보수적인 투자자시네요. 그럼 그 중에서 네. 상패되지 않을 만한 상대죠. 작품 약간 네. 한두 분만 말씀해 주시면 한두 분만. 최근에는요, 굉장히 해외 경매에서 레코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젊은 작가분이 있어요. 이모카라는 작가분인데, 이제 이분이 국제 경매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 투자 너무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미술품 투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레코드가 아니라 꾸준하게 글로벌 경매 시장에서 이 작가가 그런 기록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지켜보셔야 이렇게 튈 돼요.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우국원이라는 작가님도 근데 뭔가 이름이 네. 특이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름이 다 예명이 본명이 다 그러세요? 네. 우국원이라는 작가님도 이름부터 달라야 되네. 우국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셀럽들이 정말 많이 소장을 해서 또 유명해진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작고하신 작가님이긴 하지만 유영국 화백. 좀 들어본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회고전도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RM, BTS의 RM으로 인해서 MZ들에게도 인지도가 확 높아진 그런 작가입니다. 네. 저도 그 미술관 같은 데 다니면 한국 작가님인데도 정말 다른 외국의 유명한 작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게 있는데 좀 알리는 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술가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게 정말 요즘 그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요. 요즘에 어떤 젊은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스스로가 셀럽, 스스로가 어떤 스타 작가가 되어서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활발히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마케팅의 창구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 역할을 갤러리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들은 돈 얘기 안 하고 이제 작업에 충실한달지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님도 대중이나 네. 사람들한테 그 예술을 네. 알리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하시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저는 미술을 지나치게 너무나 순진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저거는 다 뭐 작전주 하듯이 저거는 다 뭐 작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나치게 순진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삐딱하게 볼 것도 아닌 것이 그냥 미술계이고 미술 시장이고 미술 작품이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그냥 기울지 않고 그냥 재밌네라고 하면서 지켜보시는 거? 이것도 그냥 미술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미술이 너무 이제 일상생활이랑 일반인들하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를 너무 투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럼요.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미술품 하나에 뭐 몇십억이다 뭐라고 해서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또 그들의 세계인 것이고 또 뭐 다른 향유법이 또 있는 것이고요. 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식 투자 많이 안 하신다고 알았는데 예. 최근에 하셨다고.
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원래 그 전에는 그럼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저는 정말 뒤늦게 시작한 거예요. 어. 38, 9에 제가 처음 이거를 주식을 좀 해봤으니까는. 원래 부자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원래 부자분들은 이제 주식 같은 걸 내가 직접 해야 되냐. 아니요, 뭐 이런. 그렇지 않고 네. 제가 너무 이제 노동 수익만으로 네. 살 수 있을 거라는 네.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노동수입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구나. 요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하셨는데 네. 결과는 지금 별로 박살났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주식이라는 게 할만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네. 하지 말고 아, 근데 저는 투자 공부는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났을까를 생각을, 수익률이 왜 이 모양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돈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책 읽고 뭐 이런 것들은 막 있었는데 정작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돈 공부, 그렇죠. 이거를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왜 근데 해본 적이 없을까 생각하면 또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아, 내 탓이 아니다. 네, 제가 제일 나를 잘하는 가르쳐 게 줬어야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하는 건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뭔가 아, 가르쳐 맞아요. 준 적이 제대로 없어요. 정식 교육에서는 예.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네. 네. 뭔가 선비처럼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맞아요.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투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매수는 기술이지만 네. 매도는 예술이다. 오. 주식 투자는 예술적인 영역이 있어요. 감. 솔직히 다 굉장히 계산해서 치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다 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되게 다 있어요. 투자와.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은 예술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삶도 굉장히 극적이고 끝이 안 좋으신 네.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예술 같은처럼.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감탄을 하냐면 네. 전 또 모든 것을 책으로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막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책부터 찾아봤어요. 아, 그냥 그분들이 다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호스톨레를 보셨구나. 네, 쫙 보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비유하는 게 뭐냐면 투자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가능성이 혹시 있나? 이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연세가 좀 드시면 네, 아, 네. 이게 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네.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실 때쯤이면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네. 아마 굉장히 투자자분들도 네.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멘탈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예술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폼피드 센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나라 예술계가 더 발전하려면 경제적인 또는 자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술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 끝났나요? 벌써? 네? 끝났어요. 미술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뭐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대본에 뭐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네. 대본 지금 네. 제가 한 10페이지를 써왔는데 내려보지도 못했어요. 1페이지에 멈춰 있어요. 다음은 저희가 또 알아수다 말고 네. 라이브 한번 모셔서 아, 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네. 한번 경험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종목도 한번 포트폴리오도 한번 공개해 보시고 네, 네, 네. 사람들이 댓글로 네. 이렇게 달아주실 겁니다. 아, 저걸 투자한다고? 오늘 그 이사라 대표님 모시고 진짜 이것저것 알아봤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